이 사형수들을 위원님께서 직접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59명 법무부에 있는 그중에 55명을 다는 만난 것은 아니고 33명 네, 사형수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직접 대면을 해보셨을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뉴스에서 보아온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사형 구금된 상태에서 오래된 상태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되게 나이 들고 또 좀 여러 가지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보느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범죄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마치 백과사전과 같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금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고 고령화되고 또 이제 병에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볼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다양하다라는 점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후회 뭐 그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또 어떤 사람은 뉘우치지 않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층위가 너무나 다양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모두가 악마고 지금도 막 이렇게 막 광기 어리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범죄에 대한 기억 경험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형수들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논문에 기재가 됐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빨간 수번이라고 해서 이제 사형수들은 명찰 색깔이 명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번 적힌 게 빨간색이잖아요. 네. 이 빨간 수번이 적힌 걸 다른 수용자들이 보면 그 시선이 참 무섭고 두렵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뉴스 언론에 대한 분개심을 좀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뉴스에 나오면 타 수용자들의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라는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이 얘기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형 집행보다는 종신형제로 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형 집행보다는 종신형제로 갈까 두렵다라는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사형수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예.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던 당시에는 삶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 그 뭐 제재를 받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정 관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97년 마지막 집행 이후로 사형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 삶에 대한 기대나 뭔가 목표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오래 구금되다 보니까 단절된 것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자신의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예. 그 안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남겨둔 가족에 대한 연민이나 뭐 두려움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자신의 사건이 회자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꽤 큰 강박과 스트레스도 분명 있고 예. 심지어는 심지어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같은 사안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 겸연쩍어하거나 민망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사형 폐지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결의를 두어 차례 했을지라도 여전히 가능성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밖에 뭐 아까 말씀드린 가족에 대한 관계라든지. 예. 근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범행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해서 좀 먼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범행 당시의 두려움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범행 당시에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었던 겁니까? 물론이죠. 이제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또는 격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다 사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사형을 염두에 두거나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뭐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기보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잡힐까봐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범죄자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처벌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범죄 예방에선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형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수도를 인터뷰해 본 결과 사형이라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체포가 돼서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수감돼야 하고 자신이 치른 죄값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의견을 답한 사형수들이 많다면 사형제라는 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신형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예. 실제로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했을 때도 예.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들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효과성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권력, 형벌권이 작동이 돼서 체포되고 처벌된다라는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무거운 형벌을 가할 만큼의 비례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예. 정답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만 놓고 범죄 예방이나 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거든요. 예. 다만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되게 많은 논문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정설적이다 할 수 있고 다만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사형이 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또는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로 인해서 범죄가 늘었거나 줄었다라는 유의미한 통계는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범죄자들이 범행 당시에 사형을 고려한 것도 아닐 거고요. 사형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유럽의 경우는 강력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예. 10년 전에 비교해서 살인 범죄, 아까 대부분 사형수는 살인 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 범죄는 6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형이 갖고 있는 효과성은 사실상 없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갖는 무거운 형벌로서의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